사각형들 중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넓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 평행사변형이랑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평행사변형이란 이처럼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처럼 평행한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가 평행사변형의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바깥에 표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밑변이 고정된 것은 아니죠. 만약에 밑변을 이와 같이 표시한다면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인 높이는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평행사변형에서 밑변과 높이는 서로 수직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 이대로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서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평행사변형을 자르고 붙여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이요.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붙여봤더니 직사각형이 되었네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것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바꿔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 수가 있겠군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평행사변형, 처음의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처음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왼쪽에 노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때 이 그림에서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를 우리가 밑변이라고 한다면 모는 3칸이기 때문에 3c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5칸이므로 5cm가 되는 거죠. 밑변의 길이와 높이 3 곱하기 5를 계산했더니 넓이가 15제곱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밑변을 2변이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3c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해 준다면 5cm가 되는 것이므로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3 곱하기 5, 즉 15제곱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모양은 전혀 다른데 밑변의 길이가 3cm 그리고 높이가 5cm로 같았더니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처럼 모양이 다르더라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라면 넓이가 같은 거예요. 친구들,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서 구하는 거라고요.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첫 번째 수포자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자르고 붙여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으므로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 130쪽
쪽에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평행사변형 가와 나의 높이는 각각 몇 센티미터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밑변은 모두 표시가 되어 있고 높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와 밑변 어떤 관계에 있었나요?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때 밑변과 높이는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평행사변형부터 높이를 표시해 보면 밑변에서 수직인 선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군요. 그럼 높이가 얼만큼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므로 5cm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나 평행사변형을 봅시다. 밑변이 2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 수직인 선분을 내려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그럼 몇 센티미터인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칸이므로 나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6cm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넓이가 27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9cm일 때 높이가 몇 센티미터냐고 묻고 있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밑변의 길이는 9cm라고 알려주고 있고 높이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계산했더니 27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높이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9에 3을 곱해야 27이 되는 것이므로 높이가 3cm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7번 문제의 정답은 3cm 이렇게 써주면 되겠군요. 한 문제 더 이어서 풀어볼까요? 10번 문제예요.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변, 기역, 니은이 밑변일 때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처음 선생님은 이 문제를 봤을 때 니은, 디귿이 밑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변, 기역, 니은이 밑변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먼저 밑변을 표시해 볼게요. 이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 즉 밑변에서 수직인 선분을 표시해 보면 아마도 이 정도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은 이 높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름으로 네모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다른 힌트가 있죠.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10cm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cm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때 높이는 8cm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변 니은 디귿인 5cm에 높이 8cm를 곱해주면 4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밑변을 기역, 니은, 변, 기역, 니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똑같이 40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겠죠.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 10이라고 쓰고 높이는 모르기 때문에 빈칸으로 표시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빈칸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하나요? 4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있는 높이는 4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의 길이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변이든 밑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거예요.